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무몰딩 도배의 전체적인 시공 과정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무몰딩 도배의 핵심인 인코너비드 시공인데요. 비드 삽입은 얼마 전 올려드린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외부 충격이나 균열, 목재 수축으로 인한 벽체 파손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드 삽입 후 전용 롤러나 수작업으로 비드가 잘 부착되도록 눌러줘야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좁은 곳에 주사 형식의 퍼티 도포기를 사용해서 비드를 붙여줬는데요. 예전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왔던 일들을 지금은 전용 도구들로 조금이나마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코너 비드 삽입이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반듯한 면과 칼각을 위한 퍼티 작업을 해야 해요. 최소 2회 도포를 하게 되는데요. 첫 퍼티는 아크릴 필러 또는 그만한 강도를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 코너 비드를 감싸줍니다. 첫 퍼티 작업에 주의해야 할 점은 단단한 성질로 도포를 하기에 차후 샌딩의 어려움으로 인해 반듯하게 도포하지 않으면 2차 퍼티 때 수정할 부분이 많아지므로 1차 퍼티를 잘 도포하면 이후 공정이 정말 편해집니다. 퍼티 도포 시 직각의 모서리 양쪽을 한 번에 작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숙해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초창기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왔다 갔다 정신없지만 동선상 발판 위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반경은 책임지고 내려오는 것이 원칙이지요. 영상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은 저희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는 머드펜과 퍼티헤라인데요. 전체적인 착시 효과를 내는 도장 퍼티와 특정 부분의 평활도만 필요한 도배 퍼티는 같은 재료를 쓰지만 도포되는 공정과 사용처가 다르므로 완전히 같은 작업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머드펜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쓰고 있어요. 퍼티헤라는 이뻐서 샀어요. 이제서야 첫 퍼티의 막바지에 들어섰어요. 같은 도포 작업을 2번 이상 해야 하기에 건조 과정의 효율을 위해 온풍기나 선풍기를 사용하는데요. 건조의 핵심은 선풍기 바람이고 온풍기는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열풍기로 열심히 구워봐야 겉바속초가 돼버리니까 하자나서 고생 말고 꼭 기억해두세요. 1차 퍼티가 끝나고 건조가 된 후에 다시 2번째 퍼티 작업을 해야겠지요. 첫 퍼티는 경고성이 중요하기에 아크릴 필러로 도포를 했지만 2번째 퍼티는 샌딩 작업이 용이한 핸디코트로 도포를 해야 해요. 첫 퍼티에 공을 들였다면 2번째 퍼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시간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찍을 때는 몰랐는데 엄청 지루하네요. 2번째 퍼티는 배속을 좀 올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저렇게 얼씨구 절씨구 하다 보면 어느새 2차 퍼티도 끝나지요. 보통은 당일 2차 퍼티까지 작업을 했다면 건조와 샌딩은 그 다음날 작업하게 돼요. 하루 일량 자체가 한여름이 아니라면 딱 2차 퍼티까지가 맥시멈입니다. 밤새 건조가 되었기에 다음날 아침이면 샌딩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지만 공동주택에서의 작업은 9시 이전에 소음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서 예정 시간이 돼야 신나게 갈기 시작해요. 샌딩 작업은 수작업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다량의 분진으로 인한 현장의 오염과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 전용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기계 샌딩 시 문제점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인 경험상 그 문제점은 사용자의 스킬 문제이거나 사용법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들어 고가의 폐수툴이나 메타보 같은 명품 공구 라인에 집진기나 샌딩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희 같은 영세업체는 스탠리 샌딩기와 저가형 집긴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에 돈 벌어서 플렉스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샌딩 시 주의할 점은 도포된 퍼티를 지우개 지우듯이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각도와 평활도를 유지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해요. 퍼티 도포와 칼각을 만들었더라도 샌딩의 실패가 최종 마감의 저품질로 이어집니다. 기계 샌딩 후 수작업으로 미흡한 부분을 다시 샌딩해줘요. 띄움 초배 후 벽지만 붙이면 이제 무몰딩 도배는 끝이 납니다.
초배 과정은 너무나 많이 공개가 되었기에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 못한다고 욕하지는 마시고 그냥 보세요. 저도 제가 도배 못하는 거 잘 알아요. 테스트룸에 시공된 띄움 초배는 천장은 부직포이고 벽면은 한택 재질의 신부직포입니다. 천장면에서의 마감 칼질은 보통은 5mm를 기준으로 하고 2mm 이하가 되면 건조 과정 중 수축으로 인한 빈틈이 생기므로 주의를 해야 해요. 무몰딩 도배의 특성상 모든 마감 칼질을 이중 칼질 또는 한겹다기라고 부르는 카다로운 작업으로 마감 칼질을 해야 하는데요. 익숙하지 않거나 자신이 없다면 흔히 쓰는 아웃코너용 각대를 이용하거나 기타 다른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자만은 금물입니다. 저기 영상 속의 빨강티 양반은 어차피 테스트룸에서의 시공이라 대충 하는 것이니 숙련자라고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진짜 똥손입니다. 천장면에서는 5mm 칼질을 했다면 벽체의 벽지가 시공될 때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면은 천장과 마찬가지로 5mm 마감이며 바깥에서 덮어지는 면은 1mm 사선. 대각 칼질로 마감을 해야 해요. 대각 칼질로 마감하는 이유는 벽지의 단면을 숨기기 위해 반듯한 각이 아닌 대각선상의 칼질로 착시 효과를 주는 것인데요. 영상의 처음 단계부터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시공되면 대충 이런 형태의 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디테일적인 부분은 차차 공개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실시간 방송도 하고 싶은데 구독자가 없어서 못한대요. 영상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너만 손해 키키키키키키키키.